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운슬러 9기 이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운슬러 9기 남다윤입니다. 혹시 여러분 MBTI 같은 테스트 좋아하시나요? 저희 둘이 또 MBTI 테스트 진심이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중앙대에서 이제 MBTI를 만들었어요. 오. 혹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 좋아요. 재밌겠다. 좋아. 내일은 애인과 데이트. 뭐야? 데이트. 애인이 있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다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신의 유형은 백반형 인재, 그리고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있네요. 감투기 좋아하는 개성파, 골고루 성장,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은 백반형 인재입니다. 이런 당신에게 어울리는 전형은 바로 다빈치형 인재 전형입니다. 국밥형 인재가 나왔어요. 진국 스타일, 그리고 한 우물파, 전공 집중력. 당신은 든든하게 한 우물만 파는 장인과 같은 인물입니다. 한 가지에 꽂히면 무엇이든 극장을 보는 당신. 이런 당신은 든든하게 한 곳을 쳐다보며 걸어가는 국밥형 인재입니다. 이런 당신에게 어울리는 전형은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오. 이 진국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국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듣거든요. 인정 안 하시나요? 오케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랑 탐구형 인재 전형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형들이 자세하게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중앙입학 앙케이트 중앙 케이트. 안녕하세요. 일반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수시를 넣으려고 하는데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가 있더라고요. 두 전형의 인재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각각의 인재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전형의 차이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듯 다른 두 전형 너무 헷갈리시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대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푸항 입학사정관님! 크게 보면 다빈치형 인재는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고, 탐구형 인재는 학교에서 교과, 교과외 활동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전공 관련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는 면접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탐구형 인재는 서류 100%만으로 평가를 하고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그분이 건축가기도 하시고 조각가, 그리고 화가, 예술가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본인이 팔방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탐구라는 뜻이 진리 학문 따위를 파고들어 깊이 연구함이라는 뜻이래요.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학문을 연구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탐구형인 것 같아요. 뭔가 이름이 진짜 착붙 아니에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면접고사가 부활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앞에만 서면 덜덜 떨려하는데 이번에 하필 면접고사가 부활하네요. 면접 꿀팁과 면접 평가 요소를 알려주세요. 면접평가는 지원자의 서류를 기반으로 10분간 개인별 면접이 진행됩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하죠. 면접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이 기록된 학생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학습 과정을 통해 충분히 원리를 이해하고 체득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대학 전공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는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답변을 할 때 논리적 전개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고 지원자의 인성, 학교생활 태도 등을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 준비도, 서류 신뢰도,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면접이니 준비할 때 참고하세요. 다윤님은 혹시 면접 꿀팁 있으실까요? SNS 같은 거 보다 보니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다리 벅벅 들고 있는 우리 아빠라고 생각해라. 약간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쵸? 그럼 준영님은 면접 꿀팁 있나요? 웃음이 있으신 분을 찾는 게 제 꿀팁이었어요. 웃음이 네. 없으면 어떡하죠? 웃음이 없을 때는 그 두 분을 번갈아 보면서 미간이나 인중을 쳐다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에이미 커디라는 분이 네. 크고 건방진 자세를 취하면은 아. 면접에서 떨림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이렇게 이런 자세로 근데 자신감이 올라가셨나요? 네, 지금 자신감 뿜뿜이에요.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의 평가 요소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푸항 입학사정관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업 역량, 탐구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입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교과목의 석차 등급 또는 성취도 등을 통해서 교과 성취 수준 및 학업의 발전 정도를 확인합니다. 탐구 역량에서는 탐구 활동의 우수성과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보게 됩니다. 발전 가능성에서는 자기주도성과 리더십, 인성평가 요소에서는 봉사활동 경험과 그 질적 우수성, 협력활동 및 팀워크, 성실성 및 책임감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다른 평가 요소도 있죠. 전형별로 다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빈치형 인재는 통합 역량을 통해 경험의 다양성 및 깊이를 보게 됩니다. 고교 내 활동에서 직접 경험하고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죠. 탐구형 인재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지원한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한 과정과 배운 점을 위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전형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형을 정해놓고 학교 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 전형이 맞네 하고 들어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이거는 고3 때 그렇습니다.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윤님은 입시 준비하실 때 펜타곤 평가 모형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좋은 평가 모형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저희 나름의 펜타곤 아. 평가 모형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백반형 인재, 다빈치형 인재, ESFJ잖아요. 침묵 역량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에 죽고 사람에 사는 인생 인사 사람이기 때문에 침묵이 없으면 죽습니다. 코로나 20학번이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그 줌 수업 들으면서 네네네. 약간 카메라에 몰래 빠져서 먹기? 안 보이게 몰래 먹기? 아, 약간 이런 배고플 거. 때 줌이 있으면 네, 그 동감해요. 중요하죠. 동감해요. 진짜 그쵸? 중요해요. 네.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한지 너무 모호해서요. 그래서 둘 다 넣고 싶은데 중복으로 지원이 되나요? 정말 우수한 학생이군요. 중앙대학교의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대를 포함해 수시에서 총 6개의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6개 이상의 원서를 쓰면 초과 접수한 지원은 모두 접수 취소 처리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어떤 특징이 있고 탐구형 인재 전형이 어떤 특징이 있다 이거를 잘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다시 입시한다면 다시 공부해보고 아 이런 점은 더 부각해서 내가 자기소개서에 기입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의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 점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볼게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각각 지원자, 합격자별 교과 등급 분포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에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게 됐나요? 네, 물론 교과 등급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략을 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작년 2021학년도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경우 교과 등급 1에서 3등급 학생들이 대체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반면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편이었으며 2에서 4등급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였습니다. 전형별 학과별 합격자들의 교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다른 영상이나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빅하우스 뉴스를 참고해 주세요. 중앙대학교는 교과 등급 숫자만으로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과 등급은 많은 평가 항목 중에 하나랍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여러 항목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고교 환경 내에서 학생이 어떤 성취를 보였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으면 무조건 다 지원을 했거든요. 뭐 중국어 말하기 대회도 나가고 경영등대 수리 논술 대회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더 적합하지 않았나. 약간 너무 입시를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다 하다 보면은 내가 한 거니까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하면 정말 할까 말까 하는 맞아요. 순간들이 정말 많은데 할까 말까면 하고 해도 될까는 하지 마라.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할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해라. 지금 고등학교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관심이 많아서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연구 제목 및 주제 등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과목에서만 연구 보고서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도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라 이 과목들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이나 학생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실적을 제외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된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어요. 1년의 과정 속에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경영학을 배워보고 싶다 해서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다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 하나하나에서 어떤 점을 배우고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또 기록해 놓는 것도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헷갈리던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전형 오늘 다뤄봤습니다. 여기 저희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중앙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업 되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차고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중앙입학 앙케이트 중앙 케이트 다음에 또 만나요.